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레페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AB 인베브의 회사에서 나오는 맥주입니다. 현재는. 네, AB 인베브에서 이제 판매와 그래서 지금 오비 맥주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사실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맥주입니다. 벨기에 맥주가 네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예전 방송 말씀드릴 때 이제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그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를 특정해서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페 같은 경우에는 에비 에일이라고 부릅니다. 에비가 이제 수도원이라는 뜻이잖아요. ABBEY 해서 이제 수도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쵸. 그 이제 트라피스트 에일하고 비슷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레페는 지금은 수도원에서 만들어지는 맥주는 아니고요. 대량 생산되는. 네네네. 이제 수도원의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되는 맥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피스트가 안 붙는군요. 네, 안 붙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트라피스트 에일이라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그 트라피스트 협회에 엄격한 그 인증을 거쳐야 되고 수도원 내에서 반드시 제조가 되어야 됩니다. 거의 무형문화재급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페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대량 생산된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희소성 측면에선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맛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원 이름 자체가 레페였어요. 레페라는 수도원이 있었고 이 레페 수도원은 벨기에 남부 지방에서 이제 1152년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초기부터 맥주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1240년대 이 레페 A를 제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레페 홈페이지도 있고 이 레페 수도원의 홈페이지도 따로 있더라고요. 아, 수도원도 여전히 수도원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이제 맥이 끊기고 하다가 이제 다시 재건되는 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되긴 해였는데 일단은 건강한 음료, 활기를 주는 음료를 만들기가 목적이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유럽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세시대 유럽에는 이제 페스트라는 질병이 한번 유럽 전역을 휩쓸어가지고 유럽 전역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전염병에 취약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고 근데 맥주는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한번 끓이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균을 다 이제 살균 작용을 한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맥주 자체가 뭔가 되게 건강한 음료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수도원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목적으로 마시고 취하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건강식품의 포지션을 가지고 맥주를 제조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레페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 때는 그 수도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레일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런 레시피는 이제 자연스럽게 수도원 내에서 세대를 거쳐서 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약간 이거는 야사에 가까운 기록인데 이제 레페 수도원에서 만들던 맥주가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보다 이 맥주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안 갔다고 해요. 맥주 마시러 오느라. 그러니까 이제 레페 수도원에서 이제 만드는 맥주가 이제 바깥으로 유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요일에 이제 쉬는 날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도 안 가고 이제 술만 퍼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레페 수도원장이 이걸 가지고 대책을 좀 고심했다. 그런 기록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고요. 사실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럴듯한 것 같아요. 지금 먹어봐도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이제 1240년대부터 만들었지만 1400년대 수도원 자체가 좀 홍수로 파괴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맥주의 명맥이 끊겨오다가 1700년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네. 프랑스 혁명이 발생을 하고 혁명군이 유럽 전역을 사실 휩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의 재산이 몰수되고 양조장도 그 과정에서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1700년대 후반까지는 이제 맥주의 명맥을 이어오다가 그때부터는 한 100년 이상 동안 잠시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약간 폐허가 된 채로 있다가 그 수도원 홈페이지의 기록을 보면은 아마 1806년인가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맥주를 제조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당분간 이제 수도원이 이제 정상화되지 않다가 1902년도에 수도원 재건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이 재건되면서 이제 다시 맥주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52년도에 외부의 그 양조장 루트보엣 양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외부 양조장이 있는데 그 양조장과 이제 제휴를 맺습니다. 제휴를 맺으면서 레시피를 거기로 넘기고 로열티를 받아서 이제 수도원 내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맥주를 제조하지 않게 됩니다. 네네. 그 트라피스트 에일 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수도원 측에서 그런 레시피를 이 수도원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레시피를 민간으로 이제 민간에 돌리고 그걸 로열티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수도원의 주요 수입의 원천으로 삼는 수도원이 꽤 늘어났다고 해요. 이제 레페도 그렇고 이제 파울라너 들어보셨죠, 맥주? 네. 파울라너 맥주도 약간 레페와 비슷한 이제 역사를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게 1952년도에 제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용 양조장 말씀드렸던 그런 상업용 양조장과 수도원 사이에서 맺은 최초의 이제 협약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페가 이제 민간으로 전수된 최초의 수도원 맥주였던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양조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요. 제가 스텔라 방송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벨기에 인터브루라는 그 양조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조장끼리 연합체 있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루트보엔 양조장도 인터브루에 소속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AB 인베브까지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 레페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 아르투아를 만드는 양조장에서 같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맥주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수도원에서는 레시피를 넘긴 거잖아요. 여전히 그 로열티를 지불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열티가 상당할 것으로 사실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액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수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로열티를 받아가지고 세계의 수도원에 전 세계에 있는 수도원에 그런 뭐 선교 자금을 보내는 그런 역할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 그 수도원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좋네요. 네, 뭐 역사는 이 정도고요. 사실 오늘 방송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방송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레페의 주된 라인업은 브라운과 블론드가 있습니다. 브라운 같은 경우 먼저 블론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블론드는 사실 그 금발 머리를 블론드라고 하잖아요. 블론드는 색이 굉장히 밝아요. 이제 컵에 따라 보시면은 약간 라거에 가까운 그런 빛깔을 띠고 있고요. 도수는 근데 꽤 높습니다. 6.6도. 그러니까 이제 일반 맥주가 한 4.5도 정도 되거든요. 6.6도가 되고 이제 향이 약간 바닐라와 유사한 향이 난다고 해요. 바닐라 혹은 바나나.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편의점에서 본 맥주는 그 브라운 맥주는 많이 봤는데 네. 블론드는 사실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 네, 제 기억으로 그렇거든요. 어제는 직접 편의점에 갔었는데 확실히 브라운만 있었고요. 근데 블론드는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어쨌든 대형마트에 가시면 다 구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론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거 스타일에 가까운 에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브라운은 그 어두운 색깔, 말 그대로 갈색이잖아요. 네. 실제로 잔에 따라 보시면은 굉장히 짙은 갈색, 좀 약간 흑맥주 느낌 그렇죠, 나죠? 맞습니다. 거기에 가깝고요. 정식으로는 이제 두벨이라고 해가지고 두벨 트리펠 제가 예전에 벨기에 맥주 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두 배, 세 배. 그렇죠, 맞습니다. 네, 더블 트리플의 이제 불어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두벨 스타일의 맥주고요. 도수도 6.5도로 역시 높습니다. 마셔보시면은 약간 단맛이 강한데 그리고 향도 약간 초콜릿이나 뭐 캐러멜에 가까운 약간 향이 나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맛이 나는 이유는 실제로 양조 과정에서 꽤 많은 설탕이 첨가가 된다고 해요. 네, 그 설탕 때문에 이제 맥주에서도 단맛이 꽤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좋네요. 실제로 한번 드셔보시면은 도수가 꽤 있기 때문에 한 캔만 드셔도 약간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레페도 보면은 수도사에서 만들던 맥주라 그런지 전용잔이 그 예전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성배를 따라한. 맞습니다. 네네. 넓어요, 볼이. 네. 그 이제 와인잔처럼 생긴 그런 와인잔처럼 고블렛이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한 2010년대 초반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형 마트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형 마트에서 병맥주로만 구할 수가 있었는데 2018년도쯤부터 이제 캔맥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편의점 쪽에도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맥주 창고라고 하죠. 거기에 가면은 꼭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네. 그 이제 벨기에 3대 맥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벨기에 3대 맥주는 이제 레페, 스텔라, 그리고 호가든 그쵸.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맞아요. 네. 그랬었던 맥주인데. 네, 뭐 오늘 방송은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문제를 오늘 또 내야 될 것 같은데. 내야죠. 네. 뭐 간단한 문제로 내죠. 국내에 들어오는 가장 유명한 레페의 종류 2가지. 그 뭐 세 글자로 2개. 좋네요. 네, 그 둘 중 하나만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든 써주세요. 네. 저희가 뭐 맞추기 어렵게 내는 건 아니니까. 네, 뭐 둘 다 써주셔도 좋고, 뭐 둘 중 하나만 써주셔도 좋고. 이제 방송이 여기까지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맥주 콘텐츠로 팟빵 파티 오디오 콘텐츠로 업로드되고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이 다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